자, 제가 이 신발 카테고리에서만 약 300억 이상의 매출을 올렸고요. 제가 이런 페이크 삭스 하나로 5억 이상 팔았고요. 올 겨울에 이 내복 하나로 매출을 2억 5천만 원을 달성했어요. 제가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온라인에서 순수익으로 1,000만 원을 벌 수 있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창업 비용은 어느 정도라고 보면 될까요? 위탁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 마케팅 비용만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요? 시간은 많이 걸릴 것 같은데요? 돈 많이 벌 수 있다면 시간 많이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그렇죠. 저는 딸깍하면 돈 버는 거 믿지 않습니다. 이 이마트에 상품이 몇 개 정도라고 보면 돼요? 보통 한 3만 개에서 5만 개 정도 스큐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표님, 그러면 이 중에서 팔릴 것만 골라낼 수가 있나요? 당연히 가능하고요. 그런데 절대 감으로 하면 안 돼요. 무조건 데이터를 기반한 상품을 판매할 수 있어야 돼요. 대표님, 실례지만 지금 연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시고 계시는지. 제 연매출은 한 50억 정도 나오고 있고요. 진짜요? 네. 제가 셀러 활동을 한 15년 정도 했으니까 누적으로 하면은 400억? 500억? 몇백억 나오지 않을까요? 네. 정말요? 네. 오늘 이마트에 오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마트에도 굉장히 데이터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각 지점마다 그 주변에 어떤 인구가 거주하는지에 따라서 신혼부부나 1인 가구가 많이 살면 아무래도 간편식 그리고 소형가전 이런 제품들을 많이 DP를 하고 판매가 되고요. 중장년층이 많이 사는 그런 상권들이 있으면 건기능 그런 제품들이 많이 DP를 하고 판매가 될 거예요. 지점마다 다른 거예요? 데이터가 달라서? 그럼요. 그래서 쿠팡에서도 인구가 어떻게 거주하고 거기서 어떤 패턴으로 물건이 소비되는지를 쿠팡에서는 그 데이터화해서 각 물류 창고에 어떤 물건들이 입고를 시키면 좋을지를 판단하게 돼요. 그러면 시장 조사를 하러 오신 건가요? 그렇죠. 마트 안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데이터들이 존재해요. 예를 들면 결국에는 매출을 많이 올리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매출을 많이 올리기 위해서는 크로스셀링이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크로스셀링이 뭐냐? 객단가를 높이는 방식이에요. 정육 코너에 옆에 보면 삼겹살과 많이 사는 것들이 예를 들면 와인이다. 그럼 와인을 비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 카트 안에 삼겹살과 와인을 같이 넣게 되는 거죠. 그러면 객단가가 올라가니까 마트 입장에서는 매출이 올라가니까 마진이 더 높게 책정이 되는 그런 데이터들을 사실은 가장 잘 적용하고 있는 게 이런 마트 영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잘 모르겠다. 어떤 걸 크로스셀링 해야 될지 어떤 걸 같이 묶고 어떤 걸 추가 상품으로 넣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럴 때는 이렇게 마트를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주변에 배치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좀 참고하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약간 이런 거 괜찮나요? 이게 냉감 패드인가요? 겨울에는 탄소 매트, 여름에는 냉감 패드. 이런 내복은 괜찮나요? 내복 이번에 제가 매출을 올렸던 제품이죠. 절대 이런 거를 소싱하고 판매하기 전에 절대 감을 하시면 안 돼요. 꼭 데이터를 기반해서 이 시장에 진입할지를 판단하셔야 되는데요. 제가 내복을 소싱했을 때 원가율이 한 30% 정도 됐었고요. 30%요? 네, 마진은 약 40% 정도 됐었어요. 거의 뭐 효자네요. 효자 상품이네요. 근데 그거를 누가 어떻게 파는지에 따라서 효자가 될 수도 있고 눈물을 머금고 판매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표님, 바로 이 다이소가 있네요. 다이소에서도 데이터를 분석해서 어떤 제품을 판매할지가 보이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대표님, 이런 것도 괜찮나요? 이건 밸런스 보드인데 제가 어제 스테퍼라고 하는 제품을 봤어요. 원가가 한 10,000원 정도였고요. 실제로 판매되는 거는 한 3만원, 4만원 이 정도에 판매되고 있도록. 네. 이런 거는 지금 소싱해서 팔아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피는 보이시죠? 다이소에서 5,000원 정도 하니까 실제로 원가는 훨씬 더 낮을 거란 말이에요. 쿠팡에서 보면은 지금 리뷰가 1,133개 그리고 판매가는 19,800원. 실제로 이런 제품들이 소싱을 하고 판매할 때 진짜로 팔리는지를 좀 보고 팔아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대표님, 이런 거 어때요? 지금 푸시업 보드? 이런 관점에서 요즘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제품의 카테고리든 틀림없이 판매량이 높고 마진율이 높은 상품들은 존재해요. 그런데 어떤 상품이 마진이 높고 잘 팔리는지를 우리는 그 상품을 찾아야 돼요. 그게 어디에 들어있냐면 바로 데이터 안에 녹아져 있어요. 근데 저 같은 일반인들이 데이터를 볼 수 있나요? 그럼요. 헬프스토어를 이용하면 누구나 팔리는 상품들을 찾고 그것들을 이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바로 사무실로 이동해서 제가 어떻게 하면 팔리는 상품, 내가 마진을 먹을 수 있는 상품, 돈을 벌 수 있는 상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바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피디님, 이마트에 진열돼 있다고 해서 그 제품들이 다 팔리는 건 아니에요. 온라인에서 잘 팔리는 제품은 따로 정해져 있어요. 어느 공식이 좀 정해져 있나 보네요. 그럼요. 그 공식들이 제가 만들었던 그런 헬프스토어 서비스를 기반으로 해서 온라인 판매 7단계라고 하는 이론을 적용했을 때 실제로 누구나 다 따라할 수 있는 온라인 판매가 가능해지게 되는 거죠. 이전에 좀 어떤 일을 하셨어요? 어렸을 때부터 배우의 꿈을 꿨었고요. 그래서 배우. 네. 왠지. 근데 전환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이 셀러와 배우는 너무 차이가 극명한 직업이라. 지방에서 나고 자라고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연극과를 졸업을 했는데 제가 지방에서 살 때
때는 그런 걸 못 느꼈는데 막상 서울에 오니까 제가 너무 가난한 거예요. 저희 이 이야기를 부모님이 들으면 너무 슬퍼할 것 같은데 그때 현실을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저는 굉장히 시작이 달랐던 것 같아요. 쪼들리면서 사는 게 너무 싫었어요. 너무 괴로웠어요. 그러면서도 부모님한테 효도는 또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려면 돈이 필요했었고 돈을 벌어야만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뭘까 고민을 하다가 쇼핑몰이라는 걸 하면 돈을 벌 수 있는 것 같은데 온라인 판매를 시작을 하게 됐고요. 어느 정도로 그럼 자본을 가지고 시작? 초기 자금은 한 100만 원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마케팅 비용 말고는 크게 들어가진 않았었어요. 그럼 헬프스토어라는 이 툴은 셀러로서 좀 편하게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맞아요. 셀러를 하면서 가장 어렵고 힘들었던 게 뭐였냐면 왜 안 팔리지였어요.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문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노출이 문제인지 전환이 문제인지 이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어떤 지점에서 문제가 생긴지를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문제의 원인을 모르니까 해결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난 이제 이거 그만해야 되나 하는 생각도 되게 많이 했었고요. 그러면서 시행착오를 진짜 많이 겪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남들이 잘 파는 제품을 먼저 알 수 있으면 어떨까? 남들이 팔기 전에 내가 먼저 팔 수 있으면 어떨까? 그러면 경쟁이 없는 시장에 내가 먼저 들어가서 먼저 팔면 너무 좋잖아요 라는 생각에서 사실은 시작됐던 게 맞아요. 헬프스토어는 실제로 이 제품이 얼마나 팔리고 어떤 키워드로 팔리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이 시장에 제대로 진입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사람들이 클릭률, 전환율 얘기하면 굉장히 어려워하고요. 저도 그런 게 싫었어요. 도대체 내가 판매 잘하면 되지 클릭률, 전환율이 왜 필요해?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배운 사람들이 자기의 지식을 뽐내려고 만든 거야 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실제로 전환율과 클릭률을 모르면 내가 문제를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온라인 판매에서. 그래서 이 데이터를 모르면 문제의 진단이 사실 불가능해진다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된 거죠. 이 데이터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내 상품을 판매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게 헬프스토어에서 그런 데이터를 아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거고요. 혹시 그러면 매출 인증을 바로 한번 해봐도 괜찮으실까요? 최근 1년 365일 매출이고요. 60억? 또 하나는 제가 이번 겨울에 제품 하나로 내복을 판매를 했다라고 했잖아요. 좀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제품 하나를 좀 보여드릴게요. 프로덕트 아이디를 넣어서 이 제품은 11월 21일부터 판매가 됐고요. 현재까지 보시면 이렇게 제품 하나로 2억 4천 진짜 상품 한 개로 2억 4천. 그쵸. 그러니까 이런 상품 한 개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 헬프스토어로? 제품은 널려 있어요. 이렇게 팔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한 혹시 품한테. 그러면 이 상품의 마진율도 괜찮은 건가요? 원가율이 30% 그러니까 한 10,000원 정도 하고요. 마진율은 그러면 한 40% 정도 되는 거죠. 와. 근데 실제로 광고비를 하고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21일 날 판매가 시작이 됐고요. 일별 매출 같은 경우는 지금 어제 기준으로는 저희가 집계한 건 2억 3,400이고 일별 순이익은 지금 3,900만 원이라고 되고 있어요. 광고비 빼고 다 빼고 3,900만 원 순이익이 났다 이렇게. 아니 대표님 근데 이런 거 각 매출이랑 순서 이런 거 다 공개해도 돼요? 네. 이런 거 차트가 결국엔 다 자산인 거잖아요. 본다고 해서 따라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럼 오늘 대표님 헬프스토어로 직접 한번 보석을 찾아주시는 거를 촬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기존 유튜브 영상에 상품 들어가는 전반적인 과정 담는 영상 너무나도 많으니까 저희는 진짜 팔릴 상품을 좀 오늘 한번 검증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네, 좋습니다. 저는 이 데이터라고 하는 것만 자기 비즈니스에 적용할 수 있다면 저는 초보 셀러들도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를 좀 쉽게 적용하기 위해서 제가 이론을 만들고 프레임워크를 만든 게 온라인 판매 7단계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이 7단계 개념은 되게 단순해요. 처음에 내가 팔 물건을 찾아야 돼요. 그거 시장 분석이에요. 내가 이 시장에 내 시간과 돈을 갈아 넣어서 돈을 벌 수 있는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 고할까, 스톱할까, 홀딩할까를 판단하는 기준이 시장 분석이에요. 그 다음에 이 시장 분석에서 판단한 데이터를 가지고 적용할 수 있는 아이템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 아이템 소싱을 한 다음에 소싱한 아이템을 팔 수 있는, 설득할 수 있는 컨텐츠가 필요해요. 컨텐츠를 만들 때도 데이터가 필요해요. 컨텐츠가 만들어지면 각 플랫폼에 맞게끔 상품을 등록을 해야겠죠. 그 다음부터 노출이 시작이 돼요. 검색 노출, 광고 노출, 외부 노출 같은 그런 노출이 시작될 거고요. 노출이 됐으면 이제 사람들이 내 상세 페이지를 들어와야겠죠. 유입의 단계가 들어가요. 그리고 유입이 됐으면 이제 마지막 전환의 단계에 들어가게 되죠. 그렇게 해서 크게 시장 분석, 아이템 소싱, 컨텐츠, 상품 등록, 노출, 유입 이렇게 7가지 단계가 이 프레임워크의 시작이 돼요. 근데 약간 어려워요. 초보자 입장에서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단어가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는 있는데 그냥 순서대로 따라한다 라는 개념으로 하면은 충분히 누구든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공식이 있어요? 그럼요. 하루에 업무는 몇 시간 정도 하시는 거예요? 사실 하루에 1시간이 안 되는 것 같기는 해요. 시스템화되면 그 시간들이 극단적으로 줄기는 해요. 그러면 수강생 분들도 처음에 시스템 갖추기까지가 오래 걸리는 것이, 갖추면 대표님처럼 30분이나 1시간 정도 투자해서 운영이 가능한 거네요? 가능하죠. 오늘은 헬프스토어에서 이 시장을 먼저 찾는 것보다 쉬운 단계에서 한번 해볼게요. 플러스 스토어 안에 가면은 베스트가 있어요. 이 베스트라는 거는 누군가의 제품들이 잘 팔리고 있는지를 본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미지 형태로 보게 되면 쉽잖아요. 조금 더 여기에서 다양한 상품들을 보고 싶다면은 이 데이터는 사실은 헬프스토어에서 충분히 볼 수 있는 그런 데이터가 되겠죠. 이게 그러니까 대표님이 만드신 헬프스토어고 여기서도 시장 조사랑 다 할 수 있는 거네요. 그쵸. 키워드 기반으로 할 수 있는 게 가장 좀 정확하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아까 이런 거 있었어요. 이런 거. 스탬퍼. 이게 실제로 쿠팡에서 얼마나 팔리는지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저는. 되게 간단해요. 상위 노출 상품 분석 쿠팡에서 스탬퍼를 검색을 하면요. 전체에 대한 데이터가 나오고요. 총 판매 금액까지 다 나오네요? 맞아요. 사실 기존에는 항상 네이버의 조회수를 가지고 많이 보여줬었는데요. 이제는 쿠팡의 조회수까지 확인이 가능한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쇼핑을 할 때 네이버에서 많이 조회하고 쿠팡에서 많이 조회하고 어떤 걸 더 많이 조회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 되겠죠. 근데 14.1만이면은 이게 괜찮은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저희가 모르는 새로운 시장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른다고 해서 그 제품이 안 팔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데이터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근데 네이버에서도 이 스태퍼 자체를 검색을 해보면 비교를 해볼 수 있겠죠. 네이버에서는 8만 천. 네이버에서 일단 5만이 넘어가면 검색량이 굉장히 높은 편이거든요. 이게 진짜 괜찮은 거네요. 정말 괜찮은 상품인 것 같아요. 이 화면에 거의 모든 데이터를 다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 스태퍼라고 하는 제품을 사람들이 꾸준하게 찾고 있는지, 그러면 이 제품은 데이터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상시형 상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내내 팔 수 있는 거네요. 계절형이 아니라. 맞아요. 그럼 이렇게 1년 내내 팔리는 제품이 쿠팡에서는 최근 한 달 동안 어느 정도 팔리는지를 보고 싶잖아요. 네네. 여기에 총 60개 상품들이 보이는데요. 위에 20개는 이런 네. 클릭률이나 광고 비중, 밑에는 40개 상품이 또 추가적으로 보이는데요. 실제 판매량이 나요. 최근 한 달 동안에 3,600억 팔렸네. 하루에 120개, 100개. 그러면 시장 자체가 지금 스탬퍼라는 키워드가 되게 좋은 거예요? 여기 틀림없이 뭔가 팔리는데 여러 가지 스태퍼가 보인단 말이에요. 여기서 나는 어떤 제품으로 진입을 하는 게 가장 마진율도 좋고 판매량도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을까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들을 여기서 다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전환율이 보이죠. 그러니까 구매 전환율이죠, 이게. 100명이 내 상품 페이지에 들어왔으면 10명이 구매했으면 10%. 저는 전환율이 어느 정도 수치가 괜찮은 건지 잘 몰라서. 카테고리마다 키워드마다 전환율은 다 달라요. 내가 목표로 삼아야 되는 전환율이 있단 말이에요. 틀림없이 제일 잘 파는 일군의 상품들은 전환율이 10%가 나와야 돼. 내 상품이 만약에 3%가 나와. 그럼 나는 2%만 높이면 잘 되겠지라고 생각하면 그냥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든 10%를 도달하고 10% 이상을 도달할 수 있게끔 계속 뭔가에 대한 개선과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의 지점이 어딘지를 이런 수치를 보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병원 진단서네요, 이게. 어디가 문제인지를 알아야지 고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마진율, 아까 말씀 주셨는데 마진율을 어떻게 할지 좀 되게 궁금한데요, 데이터로서? 마진표를 갖다 놓고 네. 본다고 했을 때 그 마진율을 한번 계산해 보면 된단 말이에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 얼마인지 도매국이나 이런 데서 검색을 해보면 되겠죠. 거의 동일한, 색깔만 다른 거의 동일한 제품인 것 같아요. 엄청 많이 판매되고 있는 이 제품은 지금 48,900원이란 말이에요. 최종 판매가를 48,900원. 그래서 총 비용이 한 10,000원 정도가 들고 마진금은 23,000원 정도. 23,000원. 네, 근데 이거는 지금 판매자가 굉장히 마케팅이나 이런 걸 잘해서 소구나 이런 걸 잘해서 판매되는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절대 싸게 팔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일단 이 스탬퍼는 48% 마진율이 나오면 괜찮은 건가요? 괜찮은 거죠. 근데 만약에 이거를 1688에서 내가 소싱을 한다 그러면 단가를 아마 10,000원 이하로 낮출 수 있을 것 같아요. 단가를 10,000원 이하로 낮추면 마진율 50% 이상인 거네요. 그렇죠. 어떤 곳에서는 25,800원에 팔아요. 이거 거의 동일하죠. 여기는 리뷰가 56개예요. 어떤 제품은 48,900원인데 리뷰 700개 달고 지금 한 14,000개씩 판매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고민을 하게 돼요. 나는 싸게 팔아야 되나? 결국에는 나는 남는 것도 없고 이 시장에서 결국에 살아남기가 힘들어져요. 최저가 그냥 하면 안 된다는 거네요. 그럼요. 최저가 경쟁을 한다라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어떻게 하면 이 제품을 찾는 사람들을 잘 설득할 수 있는가에 대한 포커싱이 맞춰져야 돼요. 정말 잘 봐야 되는 것들은 이렇게 유사하고 전환율이 높은 상품들에서 그 정보를 추출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리뷰 데이터를 보는 거예요. 700개, 1000개 다 볼 수 있나요? 못 볼 것 같은데요? 근데 이거 다 보면 좋잖아요. 그래서 리뷰 데이터도 추출할 수가 있어요. 리뷰가 지금 3,500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네이버 데이터도 추출할 수 있어요. 주소만 넣으면 3,500개의 데이터들을 분석을 하게 돼요. 이렇게.
리뷰가 몇 개씩 달리는지 보이죠? 최근에는 리뷰가 어제 기준으로 8개 달렸고 지금 리뷰가 한 10개씩 매일 달리고 있구나. 아, 나도 리뷰가 10개가 달리게 목표로 하면 좋겠구나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엑셀을 다운받으면 실제로 700개 데이터들을 다 가지고 오게 돼요. 근데 이 데이터를 보면 모르잖아. 이때 우리는 AI를 활용하는 거예요. 여기 쿠팡 상세 페이지가 보이죠. 근데 쿠팡 상세 페이지는 이미지 다운로드가 돼요. 근데 이거 한 번에 하기 어려우니까 좀 헬프스토어 그 확장 프로그램을 깔면 이렇게 이 페이지에 있는 모든 이미지들을 선택을 해서 한 번에 다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AI한테 돌리기 위한 정보를 다 수집하는 거네요? 맞아요. AI를 쓸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정확하게 네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주는 걸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타겟이 나와요. 홈트족, 혈액순환, 야식 애호가, 운동할 시간이 없대요. 문제 제기하는데. 근데 잘 보세요. 제가 이 제품을 잘 몰랐단 말이에요. 이 제품은 공기를 얻는 거예요. 얘가 분석한 내용과 굉장히 매칭이 잘 돼요. 혈액순환, 집에서 운동하고 싶은 사람이 타겟이 된 거예요. 층간소음 때문에 운동을 하고 싶은데 부담스러운 거예요. 집에서 운동하기가. 고무의 어떤 재질을 갖고 있는 제품이고 바람을 넣어서 하다 보니까 집에서 운동을 하더라도 층간소음이 없는 제품인 거예요. 홈트를 하면서 내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욕구와 그런 결핍들을 다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문제 제기와 타겟을 만들어준 거예요. 대박이다. 리뷰 700개랑 상세 페이지를 다 얘가 종합해서 전략을 만들어주는 거네요? 실제로 지압을 하면서 고효율 운동을 내고 집에서 언제든지 시간과 층간소음에 구애 없이 할 수 있는 운동, 그게 이 제품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요즘 유튜브에 보면 딸깍 해갖고 1분 만에 상세 페이지 만들었어요인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 상세 페이지로 판매를 만들어냈는지에 대해서는 그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상세 페이지 쉽게 만들 수 있어만 강조하지 실제 팔리는 상세 페이지는 검증을 아무도 안 한다. 맞아. 딸깍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 타겟을 정확하게 설득을 시킬 수 있는 구조가 아주 치밀하게 계산돼서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헬프스토어에 모든 데이터들이 다 나와 있으니까 여기서 잘 팔리는 경쟁사 분들의 데이터를 수집해서 내 거에 적용만 시키면 되는 거네요. 그죠. 그냥 적용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들을 넣는 게 더 중요하겠죠. 누군가보다 잘하려면 데이터를 기반으로 그들을 이길 수 있는 나의 무기들을 만들어가는 과정. 이게 데이터를 제대로 잘 쓰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 그러니까 대표님 같은 큰 분들과 경쟁을 해도 가망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번에 내복을 일부러 한 거예요. 내복이라는 시장은 어떨 것 같아요? 경쟁이 치열한 시장. 옛날부터 오랫동안 누구나 다 알고 경쟁도 치열하고 그러면 할 수 있겠어요? 못 하겠어요? 못 이길 것 같은데 기존 그 상위 셀러를? 그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바로 들어가서 다 이겼잖아요. 심지어 가격도 훨씬 비싸게 판매를 했단 말이에요. 마진율도 좋고. 결국에는 대표님 이런 헬프스토어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어야 데이터를 저 같은 사람들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쉽게. 그럼요. 이런 거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또 이번에 무료 라이브를 하죠. 이 무료 라이브에 들어오시면 이런 데이터를 어떻게 단계별로 좀 잘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려드리는 그런 라이브를 할 거니까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많이 이렇게 알려주려다 보니까 막 두서없이 이야기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저는 틀림없이 지금 딱 시장 분석 한 카테고리만 얘기한 거긴 해요. 그니까요. 근데 너무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듣고 나도 할 수 있겠을 것 같은데 저희 직원분들이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리면 저도 판매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를 되게 많이 하긴 하세요. 대표님 그러면 이 툴은 지금 유료인가요? 무료인가요? 지금 헬프스토어는 유료로 서비스하고 있어요. 얼마죠? 요금제는 딱 하나고요. 한 달에 무제한 사용해서 9,900원이요. 9,900원? 네. 좀 가격이 생각보다 비싸지 않네요? 많은 분들이 이런 혜택을 좀 받아갔으면 좋겠어요. 제안 드리고 싶은 게 그래도 좀 사용을 무료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있었으면 좀 라이브 들어오시는 수강생 분들이나 그러면 좋습니다. 이번 라이브를 참여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한 달 무료 쿠폰을 드리도록 할게요. 약속 한번. 약속. 그리고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에 대한 전자책도 같이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만들어서. 좋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저는 가장 확실하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물건을 사고 파는 행위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AI라고 하는 그런 시대로 넘어가고 있잖아요. 형태는 바뀌지만 바뀌지 않는 딱 하나가 있어요. 바로 물건을 사고 팔아서 이윤을 남긴다. 이거는 절대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들고요. 이 물건을 본질적으로 어떻게 팔 수 있는 구조를 알면 정말로 돈을 버는 방법을 터득하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되게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대장 좋은 스토리 화이팅!